2019년 3월 8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일면 보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 이런 머리 기사인데요. 뭔 소리요? 더 큰 재앙?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2, 3년 내로 464기에 달하는 석탄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 78기 이것이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은요. 중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한 78기를 더 아니구나. 78기는 우리나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2, 3년 내로 464기 정도를 추가로 더 짓겠다 이건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그 기는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보일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소에 가보면 거대한 어마무시한 크기의 그 보일러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석탄을 집어넣고 그 불을 떼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운영 실태를 좀 보면은요. 중국에는 총 896곳에 엄청나죠. 2,927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 지금 약 3,000개 가까운 보일러가 지금 지금 석탄을 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여기에 앞으로 2, 3년 내에 464기 즉 보일러 464개를 더 짓겠다 이거죠.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뭔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중국은 요즘 특이한 게 전체 전력 생산의 70%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70%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이거를 다 메꾸고 있답니다. 석탄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떼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참고로요.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그 석탄 화력 발전 양을 보면은요. 총량입니다. 총량이 98만 2264메가와트. 킬로와트가 아니에요. 이에 반해 그 우리나라는요. 3만 7064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배의 차이입니까, 이게? 거의 30배가 넘죠?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워낙에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지금. 왜? 아니, 지금도 지금 그 중국 석탄 화력 발전소, 아까 말씀드렸잖아. 총 896곳에 있다고. 이거의 대부분이요. 그 중국 영토를 놓고 봤을 때 동쪽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아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일례로다가 이 산둥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행정구역 단위가 성, 시, 현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시, 구, 군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산둥성 이런 데가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깝대요. 근데 여기에만 지금 석탄 화력 발전 즉 보일러가 몇 개가 있냐? 총 350개 정도가 지금 연락에 지금 석탄을 떼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 갖고 앞으로 또 아까 얘기했죠. 464개 한 470개 정도의 보일러를 또 지을 건데 이거의 그 한 절반 정도가 또 이 동쪽, 중국 영토 동쪽에다 짓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고 이제 니네 한번 죽어봐라, 어디 한번. 이것도 아니고 지금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국 동쪽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원전, 즉 원자력 발전소도 제가 이 동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도 모자라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까지. 참 큰일 났네요.
이런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만 뭐 미세먼지 감축하겠다고 뭐 이렇게 아동바동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효과에는 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참고로요, 그 멕시코에 보면 멕시코 시티라는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80년대, 90년대에 거의 뭐 그 미세먼지 스모그로 엄청났어요. 그때는 진짜. 예. 특히 그 당시에 출퇴근할 시간대 이 거리 도로를 보면은요. 앞차가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멕시코 시티가. 예. 엄청나게 노력을 했답니다. 예를 들면 뭐 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금 2부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5부제를 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던 거죠. 예. 근데 거기하고는 좀 우리나라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중국이 없었잖아요. 거긴 중국하고 인접해 있지 않잖아요. 멕시코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두고 봐야겠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하면은 중국 정부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증거를 갖고 와라.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잔뜩 미세먼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갖고 와. 뭐 맨날 이렇게 일변해 오다가 이 웬일로 자기네도 죽겠는지 뭔가를 또 발표를 했어요. 중국 정부가. 뭘 발표했냐면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요. 달성하지, 그러니까 할당량을 각 지방 정부에다 할당량을 다 주고 저감 목표를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강력히 처벌하겠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네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또 대기 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려고 인공위성까지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보기엔 그냥 액션인 것 같아요. 액션 보여주기식. 그래도 뭐라도 좀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근데 석탄 화력 발전소는 그대로고 이번에 한 470개 정도의 보일러를 또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속상하네요. 예. 이어서 같은 일면인데요. 그 바로 밑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반쪽 카풀 출발 땡땡땡 오전 오후 2시간씩만 허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풀 도입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택시 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네. 일단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죠. 예, 서로 합의했으니까 일단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일단 이번 합의에서 좀 전에 기사도 읽어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그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요때만 카풀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 그리고 공휴일 이런 때는 이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합의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살짝. 예. 이게 아침 7시부터 9시면 출근 시간이고 주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만 주로 퇴근 시간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해라 이건데 실제로 이렇게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아니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 얼마 전에 택시 기본요금까지 오른 마당에 이 택시를 타고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네요. 예. 보통 이제 차가 없으신 분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겠죠. 당연히 출근 퇴근할 때. 그리고 차가 있으신 분은 이제 자가용으로 출근 퇴근을 하겠죠. 주로. 예.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 좀 그러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 측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시간대는 크게 손님도 없는 시간대니까 그래 그럼 니네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이제 택시 측으로 봤을 때는 크게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합의문 내용을 좀 더 보니까는요. 법인 택시 회사 있잖아요.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말고 법인 택시 회사는 기사 월급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게 만들어진 목적 이유가
서로 이 카풀 그 서비스 업체하고 택시 그 쪽이랑 이렇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거를 좀 중재 아니면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기구가 아닌가요, 이게? 근데 거기서 법인 택시 회사 그 기사 월급제 문제는 이거는 좀 이 기구가 만들어진 목적하고는 좀 상관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좀 엉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하부임은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하여튼 조금 좀 그러네요. 예, 엉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일단은 그 일각에선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 구성원이 있는데 구성원들 중에서 이 정작 카풀을 이용하는 우리 같은 일반 그 이용자가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뭐 이용자 입장, 의견, 생각 이런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소카 대표직을 맡고 계신 그 이재웅 씨 있잖아요. 다음을 창업하신 그분도 얼마 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저는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용자 입장인 제가 봤을 때는 합의가 조금 너무 좀 아쉽네요. 너무 아쉽고 내용이 뭐 이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뭐 하루 딱 2번 출퇴근 시간인데 출퇴근 시간에만 해라. 그러고 뭐 주말 공휴일은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정작 이용자 입장에서 그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시간대가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밤 11시에서 한 12시 뭐 새벽 1, 2시 그때까지인 것 같아요. 강남역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한 밤 11시나 12시 이때 택시 한번 잡으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기사분들이, 물론 절대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부 기사분들께서는 또 목적지를 물어보고,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잘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겨울에 막 특히 연말이 심하죠. 연말에 밤 12시인가, 그때가 12시 조금 넘었나 그랬을 때 한 2시간까지도 그냥 덜덜덜 떨면서 강남역에서 택시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너무 아쉽네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대에 카풀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이런 말이 있네요. 일부 일각에서는 요번 이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여기서 말하는 일각이 뭐 정치권이나 뭐 그런 거 있죠. IT 업체들 이런 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번 합의가 완전히 한쪽으로 지금 너무 한쪽 편의만 봐준 불공평한 합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표를 의식한 나머지 택시 측의 요구만 너무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하여튼 뭐 물론 합의가 근데 또 이게 이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합의 자체가 뭐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갖고요. 당장 택시 쪽만 봐도 그래요.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그 다음에 법인 택시 하는 사업체, 법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요 분들만 봐도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뭐 합의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합의가 됐다고는 하니까,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털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